북한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잇단 탈출에 이어서 일반 주민 그리고 군인의 도보 기순까지 김정은 강압 통치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아버지 김정일 때와 비교해서 엘리트층의 탈북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이 국가정보원이 단독 보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 탈북민 관련 집계입니다. 이 단독 보호 탈북민은요, 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보호하는 부류로서 이 엘리트층, 이 탈북민이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북한 외무성이나 군, 정보기관, 체제 보위기관 출신 인사들이 해당이 되며 이들의 가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요, 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집계를 시작한 199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단독 보호 대상 탈북민은 모두 188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 집계 시작 시기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시점인 2011년 12월까지 총 14년 6개월간 이 단독 보호 대상, 그러니까 이 탈북 엘리트층은요, 모두 54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후 김정은 집권 이후 확 늘어난 겁니다. 김정은이 본격 집권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는요, 총 12년 6개월에 걸쳐서 모두 134명의 이 엘리트층이 탈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 수치로 볼 때도 김정일 집권 시기 14년 6개월보다 김정은 집권 시기 12년 6개월 사이에 엘리트층의 탈북이 2.5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 대표적 고위급 탈북민이죠.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와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 지경까지 왔거든요. 간부들이 좋다 그러면 내 대까지는 할게. 내 자식 때는 어쩌란 말이야. 간부든 그가 일반 백성이든 다 자식을 가진 부모거든요. 혹시 나는 그냥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된다 하지만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그 자녀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길 희망합니다. 차라리 저 도살장 같은 그런 암흑의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더 낫겠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는요, 김정은 체제 하에 이 엘리트층의 탈북이 급증한 이유를 알게 해주는 생생한 인터뷰들이 또 실려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단독 보호 대상으로 분류한 엘리트 탈북민들은요, 이미 북한 내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6명의 엘리트 탈북민은 모두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한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북한의 가족 일부가 남아있어서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해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지만 북한에 있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처음으로 인터뷰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김정은에게 살기 위해 충성하는 척할 뿐 정권에 대한 마음속 지지는 예전에 무너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게 하는 이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가 됐는데요. 2019년 유럽 지역에서 탈출한 외교관 출신 엘리트 탈북민은 외국 공관에서 마음이 통하는 동료들끼리 모이면 김정은 위원장을 그 XX, 그러니까 욕설을 사용해서 부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로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 XX가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하는 짓이 다 이상해. 이렇게만 말해도 그게 김정은인 줄 알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전직 외교관 탈북민은 본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쏟아지는데도 김 씨 일가의 사치품을 마련하는 우리 신세가 비참했다며 북한 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압력솥과 같은 상황이라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한류 드라마를 보면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망명한 리일규 전 참사도 앞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무성 부국장을 할 때 월급이 고작 0.3달러였다며 김정은 체제 이후 통제가 이어지며 누적된 경제난으로 쌓인 불만을 토로한 바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에 대한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국장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 제 로임이 3,000원이었거든요. 0.3달러.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자본주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거기에 기초해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을 원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탈북민들 중에 뭐 체제가 싫어서 이것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온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 허리띠를 계속 졸라매고 앞으로 더 졸라매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김정은의 이해할 수 없는 지시도 한둘이 아니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이 2020년 탈북한 내각 고위급 엘리트 탈북민은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 고강도 케이블이나 케이블카를 생산할 수 없는데도 김정은이 체육 강국을 건설한다면서 각 도에 스키장을 건설하라고 해서 모두 황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이 동해와 서해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겨 놓고서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인다면서 이 가두리 양어 장려 방침을 내려보내서 이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도 하는데 그만큼 이 현실 상황과 완전히 모순되는 그런 지시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정책은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오직 김정은 체제 선전을 위한 것뿐인데다가 이 때문에 간부들만 이 목표 달성 실패 시에 처벌이 될까 봐 불안감에 떨게 된다는 겁니다. 2015년 탈북했다는 내각 간부 출신 엘리트 탈북자는 북한에 있을 때 공개 처형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이후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파 출신이라 다르지 않을까 하던 기대도 접게 됐다고 합니다. 2014년 탈북한 국가보위성 출신 엘리트 탈북민은 오죽했으면 동료들 중 한국 국정원이 10만 달러만 주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갖다 줄 수 있는데 왜 접촉을 안 해오냐 이렇게 농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 내부 엘리트층들의 불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엘리트 탈북민들은 이미 핵심 계층 구성원들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며 김정은 체제는 미래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